자, 이번 시간 우리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4페이지에 우리 용도, 지역이 나오죠. 자, 우리 용도, 지역은 무조건 시험 나오죠. 예, 우리 부동산 규제의 가장 기본이 용도, 지역이죠.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요, 용도, 지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요, 일단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데요. 용도 지역은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중복 지정이 안 돼요.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용도 지역만 지정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용도 지역은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1번이 있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을 결정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그럼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누군가? 지정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를 계급 순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장. 여기서 이제 함정을 파죠. 대도시 시장 대신에 시장 군수라고 틀리게 내요. 시장 군수 아닙니다. 그냥 시장하면 50만 안 되는 시장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시장 군수라고 틀리게 내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용도 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효과가 생기죠. 자, 지정 효과는요.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이 적용이 돼요.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데요. 행위 제한 종류는 세 가지예요. 어떠한 건물을 짓는다, 못 짓는다. 바로 건축 제한이라는 게 있고요. 건축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건폐율하고요.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에 따라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달리 정하게 되는 거죠. 그 우리 용도 지역의 분류 있죠? 우리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14페이지 표. 자, 대한민국의 전 국토는 기본적으로 4개로 세분되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중에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다시 또 세분이 되죠. 도시지역은 다시 4개. 주상공록, 주거상어 공업녹지. 그다음에 주거 지역은 다시 3개로 세분되죠.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전용 주거는 다시 1종하고 2종이죠. 그래서 전용 주거 1종의 뜻, 용도 지역 종류와 뜻을 암기하는 것이 일단 시험 문제의 기본이죠.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2종, 동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그다음에 일반 주거 1종, 2종, 3종이 있죠. 층수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저층은 4층 이하를 말하고 일반 주거 2종 중층 주택 중심, 일반 주거 3종 중고층 주택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준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 플러스 상업 기능이 더해지는 곳, 약간 시끄러운 곳이죠. 그다음에 우리 상업 지역은요. 4개로 나눠지죠.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상업 지역. 앞에 자만 따서 외우면요. 중학교 1학년이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 상업지역에서 알바하는 학생 일이 힘들어서 중학교 1학년이 근육이 있더라. 예. 자, 중심 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의 상업지역이고요. 일반 상업 중에 일반적인 상업하는 곳, 서울로 말하면 명동역 주변이나 논현역 주변 같은 데죠. 근린 상업지역은 일용품과 서비스를 공급, 실제 가보면 다 재래시장입니다. 유통 상업지역은 유통 기능 증진, 실제 가보면 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유통 상업지역은 거의 다 차량 기지, 차고지, 화물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농수산물 시장 이런 데로 주로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유통 상업지역의 특징은요. 주택 건축이 금지가 돼요. 시끄러워서. 자,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나눠지죠. 전용공업,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을 하는 곳이죠.
역시 주택 건축이 금지가 됩니다. 공해가 심하니까요. 우리나라 전용 공업장은 다 바닷가에 있죠. 오염 물질을 버릴 때가 바다밖에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일반 공업장,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준공업장, 경공업이나 주거 기능 등등이 더해지는 곳. 그래서 우리가 공업 지역에서 그나마 살기 좋은 것은 준공업 지역이죠. 자, 녹지 지역은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로 세분이 되는데 보존 녹지는 그대로 보존하는 거고요. 생산 녹지 뜻을 알아두셔야 돼요. 생산 녹지는 실제로 가면 다 농지입니다. 자, 우리 도시 지역 안에도 농지가 있잖아요. 도시 지역 안에 농지는요, 용도 지역이 100% 생산 녹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재배할까요? 주로 화훼 농업을 합니다. 꽃을 키운다고요. 왜냐하면 도시 지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서 재배를 해요. 농림 지역에서 재배해서 도시 지역에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 다 시들어 버리잖아요. 꽃은 농림 지역에서 안 팔립니다. 도시 지역에서나 팔리죠.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 농지가 있다. 이 농지는 100% 생산 녹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문장으로 표시하는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한 지역이에요. 쉽게 말해서 건물 지어서 임대료 받는 것보다 농사 짓는 게 돈을 더 많이 번다 그런 뜻이에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 녹지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무조건 개발되는 게 아니라 아주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실제요, 자연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 안에 주말에 등산 가는 산들이 있죠. 그게 자연 녹지인데 거의 개발 안 되죠. 아주 예외적으로. 예전에 남산 같은데 남산타운 아파트 만들어지듯이 아주 예외적으로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 관리 지역은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죠. 예. 그래서 보전 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가 곤란한 지역, 생산 관리, 농림 지역 지정해서 관리가 곤란한 지역. 자, 중요한 거 계획 관리 지역,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곧 도시 지역 될 만한 곳들이죠. 그다음 농림 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세분되는 것이 없죠. 그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 농업진흥 지역과 보전 산지로 구성이 돼 있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요. 우리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뜻이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뜻을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오염시키신 아저씨가 있어요. 문상태 씨라고요. 문상태 씨, 자수해 이렇게 외우는 거죠. 자수해. 문화재, 상수원, 생태계, 자연환경, 수자원, 수산자원, 해안이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또 자연환경, 수전, 해안, 생태계, 상수, 문화재, 수산자원 등을 보호하려고 그렇죠? 지정하는 곳이다. 예전에는 토양으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핵심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드시 봐두셔야 되고요. 용도 지역 세분되는 것과 뜻하고 연결시키는 것 기본적인 문제고 이제 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오는데요. 우리 건폐율 용적률 문제의 1번은 뭐냐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자,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이 얼마인가요? 4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죠.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는 얼마인가요? 1종 일반, 2종 일반 60이지만 3종은 50%로 10%가 줄어들어요. 왜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고층 아파트를 짓는 곳인데 고층으로 짓는 대신에 건물의 폭을 10%를 1종, 2종보다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잘 보시고 용적률,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0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죠. 그 다음 조심할 것은 또 생산 녹지 지역입니다. 자, 생산 녹지 지역은 용적률이 80이 아니라 100이에요. 10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거기서 표에서 건폐율 용적률 이거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용적률은 기본이기 때문에 다 외웠다고 의지하고
제가 이거 총정리, 핵심 정리하는 시간에 이것을 갖다가 또 암기하기는 힘들죠, 그렇죠? 우리 건폐율을 외우는 것은 전화번호로 외우죠. 건폐율 567에 9878 통화 중일 때 72번. 그래서 건폐율은 전화번호로 외웁니다. 567에 9878 통화 중일 때 72번. 예.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밑에 올해 신설된 주문이 있어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다. 조례로 올해 신설됐습니다. 자, 15페이지에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한 게 있네요. 2번 용도 지역 미지정 미세분 지역에서 행위자에 나왔습니다. 우리 원칙이 대한민국의 전 국토는요 4개 용도 지역 중에 하나로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4개 중에 하나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미처 지정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예전에 큰 도시 중에서는 부산에서요 상당히 많은 면적 한 15% 이상이 지정이 안 돼 있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4개 중에 하나로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임시로 적용하는 규정이 필요해요. 임시 규정은 항상 행위 제한이 제일 강한 지역을 임시 적용합니다.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로 지정 안 돼 있을 때는 제일 강한 거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즉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세분 안 됐을 때 도시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세분되는 용도 지역이 지정이 안 됐을 때는요 도시 지역 중에서 행위 제한이 제일 강한 지역 보전 녹지 지역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적용. 관리 지역 지정했지만 세분 안 됐을 때는요 임시로 보전 관리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합니다. 시험에 계속 나오죠. 자, 3번은 도시 지역에서 다른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도시 지역에서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그래서 우리 접도구역은 도로 경계선 양쪽에 일정한 거리 안에서는요. 건축물의 건축 등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장차 도로 확장이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죠. 도시 지역에는 접도구역이 없어요. 그 다음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우리가 농지를 취득할 때는요,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도시 지역 안에도 농지가 있죠. 근데 도시 지역 안에 농지를 살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안 받고 살 수 있대요. 그 이유는 아마도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무늬만 농지일 거야. 체험 학습장으로 쓰거나 실험 실습 목적으로 쓰거나 그래서 일반 토지와 별 차이가 없으니까 농지 증명을 적용하지 않겠다. 단 예. 녹지 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 다시 말하면 오로지 농사만 짓는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적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우리 용도 지역에서 시험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용도 지구라는 게 있죠. 용도 지구는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용도 지역 위에다 지정하는 게 용도 지구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상업지역인데 화재 예방 기능이 부족해요. 그럼 이 상업지역 위에다가 용도 지구 중에 화재를 예방하는 방화지구를 이렇게 이제 지정해서 화재 예방 기능을 증진시키는 거죠. 일단 용도 지구는요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는 하나의 지역에 용도 지구 2개 이상을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죠.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에 나오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것을 결정합니다. 지정 변경을 결정하고 그러면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누군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를 계급 순으로 쓰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입니다. 대도시 시장. 자, 요 대도시 시장 대신에 틀린 지문으로 시장 군수라고 낸다고요. 시장 군수 X죠. 시장 군수 X.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지정 효과라는 게 있어요. 지정 효과. 자, 그래서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바로 행위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행위 제한이 적용이 되는데 이때 행위 제한은 하나밖에 없어요. 건축 제한밖에 없습니다. 건축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 용도 지구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이고 용도 지구 공부의 기본은요. 바로 용도 지구 종류하고 세분되는 거, 뜻을 암기하는 겁니다. 아주 짜증나지만 그거 시험에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도 지구,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를 규제하는 걸 말한다. 뜻을 다 못 외울 때는요. 키워드를 외우시는 거예요. 경관 지구 중에서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특화 경관인데 산지, 구릉지, 자연 경관. 그다음에 시가지 경관, 시가지 경관 지구. 수변하고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특화 경관. 보호지구, 역사 문화 환경, 문화재 전통 사찰. 중요 시설물은 중요 시설물. 야생 동식물 서식처, 생태계 보호지구. 이게 행위제한이 제일 강하죠. 생태계 보호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땅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산책하고 숨쉬기밖에 못해요. 자, 취락지구,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취락지구인데요.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 취락지구는 개발 안 된 사촌들 있죠. 녹관농자. 자, 우리 개발된 땅이 주상공이고 개발 안 된 땅이 녹관농자예요. 녹관농자에 지정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자연 취락지구. 자, 시험에 나오죠.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말하죠. 개발 제한 구역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집단 취락지구.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 지정하는가?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한다. 시험 문제죠. 자, 개발 진흥 지구는요. 특별하게 일정한 면적을 개발하는 곳인데요. 5개로 세분돼요. 세분되는 거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주거 개발,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개발, 특정 개발 이렇게 5개로 세분이 되고요. 방제 지구는요. 시가지하고 자연 방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는 시가지 방제,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곳이 방제, 자연 방제 지구고요.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는 게 있는데요. 자,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쉽게 설명드리면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을 말합니다. 주거, 교육, 환경, 청소년 보호, 바로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 더 쉽게 설명해 달라는 분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빨간색 정육점 불빛 아래. 저는 정육점인 줄 알고 고기 사러 갔더니 고기를 안 팔고 아가씨들이 쭉 앉아 있는 곳. 거기가 특정 용도 제한 지구입니다. 방화지구는 불 지르는 곳이 아니죠. 화재를 예방하는 곳. 현재 방화지구 지정된데 명동역 주변이나 논현역 주변 이런 데가 다 방화지구로 지정돼 있어요. 복합용도지구. 자, 이게 몇 년 전에 신설됐는데요. 용도지구를 신설하라 그럴 때 용도지구 이름에 끝에가 용도지구로 안 끝나죠. 얼마나 난리임으로 신설했습니까? 예. 용도지구 종류에는 용도지구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용도지구 신설하는 게 세상에 복합용도지구에서 용도지구 종류에 용도지구가 들어가요.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개발 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핵심 단어 밑줄 쳐야 되죠.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건축 제한만을 완화시켜 줍니다. 복합용도지구가 3년 전에 처음 생길 때요. 많은 분들이 수혜 지역이 어딜까 싶었는데 평택시가 수혜 지역이 되는 거죠. 복합용도지구. 자, 그래서 가로 2번에 복합용도지구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요. 어디에다가 지정할 수 있냐면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합니다. 지정되면요. 건축 제한이 한 단계씩 완화가 돼요.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하면 여기요.
준주거 지역의 건축 제한 적용. 일반 공업 지역보다 한 단계 완화된 중공업 지역. 계획 관리 지역 그 자체로 규제가 완화가 되고요. 예. 여기다 지정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할 때 그 지정 기준이 있죠. 예. 1번 건축 제한만을 완화. 그다음에 교차지, 결절지 이런 곳에다가 3분의 1 이내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가로 3번은 뭐냐면 시도나 대도시 조례로 용도 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용도 지구를 조례로 신설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조례로 용도 지구를 신설할 때 특정한 지자체에만 있는 용도 지구들이 있고요. 서울시에도 현재 용도 지구가 2개가 조례로 만든 것이 있는데 요거는 절대 제가 입 밖에 안 내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기존의 용도 지구와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려 들어놓으면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두 번째 행위자는 최소한에 그쳐야 되고요. 행위자를 완화하는 용도 지구는 신설을 못합니다. 이거 가능하다 그러면 선거 때만 되면 행위자는 완화시켜주는 용도 지구 다 신설할 거거든요. 가로 4번에 방제 지구의 의무적 지정 나왔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요. 박스 안에 1번, 2번에 해당되는 지역을 방제 지구로 의무적 지정해야 돼. 이때는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예. 1번 연안 침식, 2번 10년 이내 2회 이내 동일한 피해를 입은 지역. 예. 그다음에 18페이지를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용도 지구를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경관 지구를 현재 세분되어 있는 우리 앞에서 본 것은요. 대통령령으로 세분된 건데 그거 외에도 추가 세분. 특화 경관 지구는 그 자체에서 또 세분이 가능하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도 또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그다음 용도 지구 지정의 효과가 나오는데요. 바로 건축 제한을 말하죠. 그래서 용도 지구의 건축 제한은요. 원칙이 도시군 계획 조례로 합니다. 예외가 특별 규정이 있을 때 조례보다 특별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거고요. 요 특별 규정이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고도지구, 자 특별 규정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다.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 이게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말해요.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 그러면 원칙은 다 뭐예요? 기타는 다 도시군 계획 조례로 한다. 그래서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건축 제한의 예외, 도시군 계획 시설 어떤 겁니까? 우리 공공청사 같은 거, 도서관 같은 거 이런 도시군 계획 시설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 용도 지역 중에서요. 용도 지역 중에서 녹관 농자 있죠. 녹관 농자. 이 개발 안 된 녹관 농자는 건물을 4층으로 짓게 돼 있어요. 근데 녹관 농자를 지나가는데 5층, 6층짜리 건물이 보인다. 이것은 아마도 도시군 계획시설, 공공청사 같은 것이다.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 지나가는데 높은 건물이 있더라.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일까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관지구와 고도지구에서는요. 리모델링을 장려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할 때는 건축 제한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우리 용도 구역이 또 나오죠. 용도 구역은 4가지가 있어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하고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우리 먼저 개발 제한 구역은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누가 지정하는지 이 지정권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죠. 시가와 조정 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 구역을 지정할 때는요. 요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조심할 것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요. 지정권자가 가장 많이 바뀌어서 아주 사연이 많은 게 저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사연이 많아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이요. 2003년도에 처음 생겼거든요. 처음 생길 땐 전국에 47군데 지정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곳이 한 군데가 있죠. 통영 앞바다 굴양식장 같은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이고요. 강변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였어요.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담당하던 국토부 공무원들이 짐을 싸서 이제 해양수산부로 발령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됐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해양수산부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을요 농림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공무원 다시 짐 싸고 이제 농림부 공무원이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다시 해양수산부가 부활했습니다. 그래 농림부에서 이걸 관리하던 분들은 다시 짐을 싸서 이제 해양수산부로 간 거죠. 현재는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농림부 장관,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 사연이 많아요. 예. 수산자원보호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에 우리가 주말에 등산 가는 산들이 있죠. 이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이고 절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다. 예. 자, 용도구역이 나오죠. 용도구역은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현재는 강화하는 것만 있고 완화하는 게 없죠. 시가지의 무질서 확산 방지 등을 하는 것이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 이게 핵심 단어예요. 자, 개발 제한 구역은 자세한 것은 특별법인 개특법에 나오고요. 국토계획법에서는 용어 정의만 나옵니다. 의만 나온다. 주어가 국토부 장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이게 핵심 키워드죠. 개발 제한 구역 제도는요. 영국식 제도예요. 영국에서 항공 사진을 찍었더니 도시 외곽에 푸른색 녹지대가 허리띠 모양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린 벨트라 그랬고요. 197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도입할 때요. 직역을 하니까 푸른색 허리띠 좀 촌스럽지 않습니까?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번역을 했고요. 특별법이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너무 길죠. 두 번만 읽으면 숨이 차요. 그래서 줄여서 개특법이라 그럽니다. 핵심 단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거요.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건전하게 살아요.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까지 끊어주세요. 이게 앞에 문장이에요. 이때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고 자 뒷문장 국방부 장관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군부대 근처에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일단 시가와 조정 구역은요. 시도지사가 도시 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핵심 키워드죠. 5년 이상 20년 이내 밑줄 치기 시가와 유보 기간입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 반드시 암기. 시가 조정 구역을 결정할 수 있고 다음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지정 변경이 필요할 때는요.
국토부 장관이 시가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사례가 많지가 않죠. 개발 제한구역 사례가 많은데 우리 뭐 도시외곽은 다 개발 제한구역, 도시와 도시 사이 완충지대 다 개발 제한구역인데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대표적으로 2002년도에요. 인천 영종도 있죠. 347만 평을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했습니다. 요거의 행위 제한은요. 개발 제한 구역보다 더 강해요, 이게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예전에 대전에 그 유성구도 지정한 적이 있고요. 지하철 그 발산역에다가도 지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와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정하는데요. 이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실효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밑줄 치시고 다음 날부터는 효력을 잃는다 실효가 되고요. 그때 지정 효과 행위 제한 보세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원칙은 금지다. 시가 조정구의 도시군 계획 사업 원칙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거 비도시군 계획 사업 같은 말 이게 바로 개발 행위예요. 이거는 꼭 필요한 것들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 허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둬야 될 허가사항이 오른쪽에 나오죠. 주택 신축은 금지예요. 허가사항이 없는 다 금지야. 주택 신축 금지, 증축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다음에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은요. 허가 안 받고 설치할 것처럼 보이지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중요하죠. 함정이에요. 그래서 경찰 파출소, 119 안전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 등등 이런 공공시설이라 할지라도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냥 설치 못하고요. 종교시설의 신축은 금지, 증축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 어떤 분이요. 왜 종교시설의 신축이 금지냐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하느님의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공장하고 주택같이 자, 우리 공장도 신축 금지거든요. 신축이 금지된 시설을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거 있죠. 이거는 허가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로 4번에 조건부 허가도 가능하고요. 허가 내줄 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허가 안 받고 한 사람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 명령이나 행정 대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개발 행위 규정을 준용합니다. 처벌도 있어요. 우리 국토계획부 위반했을 때 가장 강한 처벌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죠 바로. 예. 그다음 의제 규정은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나 신고 허가가 있었을 때는요. 다른 허가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작물 재배사 짓겠다 허가 신청했거든요. 근데 작물 재배사가 산지였어요. 산지 짓겠다. 뭐 산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신고, 일시 사용 허가 신고도 다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그 건물 지을 때는 나무를 베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가 받으면요. 임목 벌채 허가나 신고도 한 것으로 본다. 함정. 농지법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면 시험 이렇게 나올까요? 시가와 조정 구역에서는 농지법 얘기가 안 나온다.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시가와 조정 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X 이런 말이 없다는 거죠. 예. 자, 수산자원보호구역 주어가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예. 공유 수면이나 인접 토지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47군데였으면 2003년도는요. 지금은 20개 남짓 남아 있다 그럽니다. 제가 20개 남짓 남아 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예. 아니 정확하게 몇 개라고 선생이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제가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 제가 겸임 교수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부동산학과 학생들이요. 그 학생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내가 확인해 보고 싶지만 이것은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고요. 이것은 정보 공개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알려줍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북한강 주변에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는데 거기가 천연기념물인 물고기가 알을 낳는 곳이에요. 여기가 어디에 지정돼 있다고 알려주는 순간 와서 금을 던지라.
멸종시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자 하시는 분은 정보공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돼요.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알고자 하는 목적, 뭐 논문을 쓰기 위해서 등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20몇 개라고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개수를 말하라고 했던 우리 그 학생한테, 우리 대학교 학생한테 제가 정보공개 신청서 제출해서 그 다음에 저한테 정확한 개수를 알아오라 그랬습니다.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이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 지역 안에서 주말에 등산 가는 산들이 있죠. 남산이나 이런 데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고요. 여기는 의만 나오는데요. 요거 하나 지문 가지고 하나 법조문으로 한 문제를 만든 기출 문제가 있었죠. 다음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2번 도시의 경관보호, 3번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 제공, 4번 도시 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 5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정답 5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떤 분은 또 시가와 조정구역 그러는데 개발 제한 구역이죠. 예, 동기의 착오는 있었는데 정답을 맞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4개 용도 구역이 있고요. 용도 구역이 있고 여기 이제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은 어떤 법으로 하는가? 개발 제한 구역은 개특법으로 하고요. 시가 조정 구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하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하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합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셔야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이것도 용도 구역이 아니냐 그래요. 끝에가 구역으로 끝나지 않느냐. 이거는 용도 구역이 아니에요. 그냥 구역일 뿐이에요. 자, 우리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2번에 용도 구역 4개 나오죠.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자연 공원 구역. 여기에 예전에는요. 개발 제한 구역 하나만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수산자원 그다음 시가와 조정 구역 생기고 2개가 됐다가 수산자원 보호 구역 생겨서 3개.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 구역 생겨서 4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용도 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2번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끝에가 구역 끝나지만 용도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5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용도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6번에 들어온 겁니다. 예.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곳이에요.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곳. 예.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규제가 너무 중복돼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게 바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고요. 이거 생긴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에 우리 차이나타운 있죠. 그 일대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돼 있죠. 그래서 지정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합니다. 밑에 나오는 지역의 전부나 일부 그 주변 지역까지도 지정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시험 문제가 바로 이 지정 대상 지역 박스 1번부터 5번까지 필히 암기하셔야 돼요.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서울의 도심 용산 북쪽, 부도심, 영등포 영동,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 예, 그 생활권의 중심지역. 서울시는 5개 생활권인데요. 동남 생활권의 중심지 문정, 장지, 서북 생활권의 중심지 마곡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시켜 주면요.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날 곳에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철도 역사 서울역, 터미널 강남터미널, 항만 인천항, 공공청사 서울시청, 문화시설 세종문화회관. 자, 3번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우리 지하철이 3개 이상 겹치는 데가 어딜까요?
왕십리역이라든가 고속버스 터미널역, 서울역, 공덕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이런 데죠. 거기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1km이나 바로 역세권이죠. 4번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절대 상업지역 안 나옵니다. 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게 도시재생 사업할 때 쓰는 법인데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그렇죠? 근린 재생형이 아닙니다. 근린 재생형이 아니에요. 도시경제 기반형은 전국에 2군데밖에 없어요. 근린 재생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 있죠. 그게 바로 근린 재생인데 그게 전국 한 200군데 돼요. 200군데가 한 2군데밖에 안 되는 도시경제 기반형. 이건 일자리 창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이 일자리 창출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시경제 기반형이다 알아두시고요. 요 5군데 지정할 수 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내용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과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막 섞여 있죠. 하나만 체크하시면 3번 체크해 주세요. 기반 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줄 하나 체크. 자, 건축 제한 완화 및 비용 부담. 우리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각종 규제 완화시켜 주잖아요. 땅값이 올라가죠. 근데 이제 차량 통행 늘어나서 도로가 막혀요. 주차장도 부족해져요. 이때 기반 시설 설치를 추가로 할 때 누구한테 비용을 부담시키는가? 땅값이 올라간 토지 소유자한테 땅값 가치 상승분 범위 안에서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배제 규정이 있죠. 오른쪽에 나옵니다. 주택의 배치, 부대 복리시설 설치 기준, 대지 조성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지을 때요. 어린이 놀이터는 어느 정도 면적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입지 규제 최소는 그 적용 안 하겠대요.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설치, 건물에 부설 주차장 설치 이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차 없는 거리 만들 수도 있거든요.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작품 설치, 우리 빌딩 앞에 보면은요, 뭐 조각품 있잖아요. 그 멋있습니까? 이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대요. 건축비가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거, 예,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행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역사 문화 환경 보전 지역 행위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자, 의제 규정은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여러분들 우리 건축법에 어차피 나올 거예요. 우리 건축법에서 어차피 나올 건데, 우리 건축법에요, 특별 건축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짓게 해주는 것이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요. 대한민국의 건물은 멋이 없대요. 성냥갑을 다 세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짓게 해주는 데가 특별 건축구역이에요. 제가 지금 짓고 싶은 건물이 이런 건데요. 지붕을 갖다 이렇게 우산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건물을 만들고 여기다 광자 하나 이렇게 딱 쓰는 거. 이런 건물이라든가 옆에 자매 건물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 광자 하나 딱 쓰는. 저는 이런 건물 짓고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설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면요. 저렇게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특별 건축 구역으로 자동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